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차, 전기차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2016년부터 19년, 그러니까 올해 초까지 제가 책을 하나 썼는데 이제 내지는 않았는데 그때 이제 책을 썼던 거가 이제 그 사업 아이템하고 이런 좀 전반적인 자동차나 뭐 이런 경제에서 좀 필요한 요소들에 대한 시장 상황에 대한 거를 좀 정리해서 썼는데 그때 자동차 부분을 썼을 때 2016년, 17년도의 상황이 그때 당시의 상황은 이제 수소차는 좀 어두운 전망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 우리나라가 이제 이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좀 치중을 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이제 일본도 그렇고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좀 이렇게 치중을 하면서 이 수소 에너지도 그 다음에 좀 할까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세계는 아무래도 이제 친환경, 아무래도 공해 문제나 이런 지구를 위해서 이 친환경 때문에 이제 그 화석 연료를 쓰지 않는 그러니까 내연기관을 쓰지 않는 그러한 차들을 만들자 해서 이렇게 나온 건데, 근데 해외에서 유럽이나 테슬라 아니면 또 중국 같은 경우, 특히 중국이 이제 전기차에 많이 치중을 했죠. 그래서 이 전기차 시장이 해외에서 그때 당시에 좀 많이 크고 있었고, 우리나라는 이제 하이브리드 자동차, 이제 수소차, 뭐 이런 거를 밀려고 그랬어요, 일본하고. 그래서 답답했죠. 전기차를 사람들은 선호하는데, 이런 쪽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한번 그때 내용과 현재 상황을 비교해서 한번 간단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2019년 2월 5일자인데, 기술 첨단의 끝에 가도 저장 용량 확대가 어렵다. 수소차 전망 어렵게 만드는 세 가지 기술적 난제에 대한 겁니다. 이 저장 용량 확대가 어렵다는 겁니다. 수소 전지는. 수소를 많이 저장해야 되는데, 그게 수소 자체가 갖고 있는 부분 때문에 저장 용량의 한계, 수차를 둘러싼 기술의 한계점을 하나씩 살펴봤다. 전기차는 이제 오염물질 배수제로 뭐 저렴한 충전 비용, 그렇지만 긴 충전 시간과 수소차보다 짧은 주행거리. 그러나 수소 연료 전지차는 이제 오염 물질 배출 제로, 500에서 600km 이상 긴 주행거리. 그러나 비싼 차량 가격과 수소 생산 및 충전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한계 봉착한 수소 저장 기술이 뭐냐면 대체로 700에서 800기압 정도를 이제 이렇게 고압으로 이렇게 저장할 수가 있는데 800이나 2000기압을 해도 수소 저장 용량엔 차이가 별로 없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안으로는 수소 탱크를 여러 개 만드는 방법밖에 없다. 저장량을 늘리려면. 그리고 이제 수소는 폭발성이 크기 때문에 내부 온도를 85도 이하로. 그래서 고압 저장이 또 어렵다. 이하로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탱크를 계속 늘리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고압 저장을 해도 어차피 800이나 2000이나 뭐 똑같다 이거죠. 그래서 탱크 한 개당 300을 쳤을 때 3개가 들어가면 900. 수소차 전체 원가의 10% 이상을 차지한다. 그래서 자꾸 이제 용량을 넓히다 보면 이제 탱크 가격이 비싸니까 이제 수소차가 비싸지게 되죠. 보시면 이제 수소차 단계별 기술적 한계, 수소 생산 자체도 화석연료나 그 원자력 등을 써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공업적으로 그게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죠. 예, 그래서 친환경이 아니다. 수소를 만드는 방법 자체가 물론 추후 태양광이나 뭐 미생물을 이용한 거를 발전시키겠다는데 아직은 기술이 약하다. 그리고 수소 저장 운송을 했을 때는 뭐가 있습니까? 수소 저장 운송을 했을 때는 이거를 위해서 차나 그러한 뭐 저장할 수 있는 공간들을 다시 만들어야 되죠. 가스 뭐 기존 가스를 사용할 수 없고 운송 기간을 다시 만들어야 돼요. 운송 용기를.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든다. 수소 생산, 수소 저장 운송, 그다음에 수소 충전. 이 고압 기술을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 한마디로 해서 그
가스 탱크, 수소 탱크를 더 많이 만들어야 되겠죠. 고압 저장 탱크를 늘려야 된다. 그럼 가격도 비싸지고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 전기 생산. 근데 이제 연료전지, 수소 연료전지 이제 전기와 열이 함께 발생돼서 이 열을 저기하기 위해서 이제 냉각 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대용량의 라디에이터가 필요하게 되고 물도 필요하고 냉각수도 필요하고 공간을 많이 차지하게 된다. 비용이 많이 든다. 또 그런 시스템을 돌리려면 또 에너지원도 많이 필요하죠. 열 효율이 낮아지겠죠. 유지 관리하는데도 보시면은 냉각수 각종 필터를 또 계속 교환해 줘야 돼요. 전기차 대비 5배 용량의 냉각수, 고가의 이온 필터, 공기 정화 필터, 유지 관리 등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런 점들이 이제 수소차 단계별 기술적 한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력 기능 저하는 발열이 발생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수소차에서 전기를 발생하는 이 스펙은 이제 발열량이 많은 데다 수명을 늘리기 내부 스펙 내부 온도를 최적화해야 된다. 그래서 냉각수를 수면할 수 있는 다량의 라디에이터가 필수적 이유이다. 이것 때문에 이제 또 용 공간을 많이 차지하죠. 수소 라디에이터의 면적은 4배 이상 늘어난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차가 비싸지고 효율이 떨어지고 공간이 넓어진다. 부스터, 내연기관 전기차 기능을 적용해 최적화된 고성능 수소차 개발도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아직은 힘들다 이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전기차보다 낮은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연료전지를 통해 전기에너지와 열에너지가 생성되는 열에너지는 냉각수 시키는 방식으로 없애야 한다. 이때 발생하는 연손실로 고부장형 연료전지가 내는 최대 효율은 83. 근데 수소차에는 이런 기타 마찰 열과 기타 연료지 등 구동에 필요한 장치들의 에너지 손실을 감안하면 열 효율이 40%까지 떨어진답니다. 40%. 이런 문제점이 있지요. 근데 이제 장거리 대형 상용차에는 수소 에너지가 대안입니다. 대형 선박이라든가 대형 운송하는 차량 이런 거에는 강점이 좀 있죠. 그래서 이제 상용차나 이제 대형차, 특장차, 군용차 등으로 한정 짓는 게 맞다. 수소차는 그렇습니다. 미래는 테슬라다. 수소차가 대중화될 수 없는 이유. 연료전지는 100년 전이 아닌 200년 전에도 기대되었다. 근데 지금도 그 수준에 머물고 있다. 수소에너지가 그렇다는 거죠. 연료전지 자동차는 미래로 가는 가장 인상적인 수준이다. 이론상 연료전지 역사는 200년이나 된다. 그런데 아직도 계속 연료전지는 이제 그 자리를 가고 있다. 연료전지는 탱크에 저장된 수소를 산소와 결합시켜 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전기가 만들어지는 원리. 수소차는 인프라 투자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다. 아까 봤죠? 전기 충전소는 한 500만 원이면 되는데 수소 인프라는 30억 정도 하나 만들 때마다 들어갑니다. 연료전지 스펙은 물론 추가적인 전기장치도 있어야 한다. 이거 계속 온도시키고 그러려면요. 충전 인프라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엄청난 비용. 수소 충전 세우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간대죠. 수소 그 자체다. 단체가. 왜 그러냐면 수소 가격이 비싸다 이거죠. 수소가 1kg에 현재 9유로. 재래식 연료는 이제 요거의 3분의 1 가격, 3배가 비싸다는 거죠, 수소가. 그래서 인프라 구축에도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수소 에너지가 풀어야 될 일들이 문제점이 많이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전기차하고 수소차를 비교한 게 있는데요.
전기차 항송거리는 이제 전기차가 짧고 수소차가 길어요. 충전 시간은 이제 전기차가 길고 수소차는 좀 짧겠죠. 수소를 넣어주니까. 에너지 효율성은 이제 전기차가 좀 좋죠. 수소차는 좀 떨어집니다. 관리 비용은 이제 전기차가 좀 편하죠. 수소차는 관리 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 친환경 수소는 열위, 열위죠, 열위. 그렇지만 이제 친환경 수소는 수소차가 좀 우위를 차지하지만 수소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이제 조금 공해가 많이 발생한다, 현재는. 그래서 친환경이 아니다. 그 얘기죠. 요렇게 이제 그 장단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소차의 조금 더 큰 문제는 이제 촉매제로 사용하는 백금. 백금을 대체할 값싼 촉매제 개발이 돼야 한다. 그럼 이제 수소차가 전기차를 빠르게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 백금 가격이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이게 수소차 가격을 올리는 또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촉매제로 사용합니다. 이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많이. 이제 기업들이 왜 하이브리드 차를 맨 처음에 우리나라랑 일본에서 왜 이거를 많이 밀었냐면, 하이브리드 차는 이제 엔진, 변속 장비, 배기가스 처리 시스템 등 기존 내연기관 차의 부품을 거의 그대로 사용한다. 새로운 투자 없이 판매를 지속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기존 업체들은 그냥 이렇게 하이브리드로 가는 게 중간적으로 좋다 이거죠. 전기차로 가기 전에. 왜 그러냐면 그대로 자기네들의 종속기업이 그대로 따라올 수가 있죠. 그렇고 뭐 설비 투자도 많이 안 들으니까.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 엔진을 쓰면서 비효율적으로 전기도 충전하고 휘발유나 그 경유도 넣고 그런 거보다는 소비자들은 그냥 전기차가 낫다 이제 전기로 그냥 전기값 싸니까 충전하는 게 낫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 전기차가 빵 떠버리는 거죠. 전기차가 빵 떠버렸는데 이제 국가에서 봤을 때는 이제 정부에서 봤을 때는 전기차는 세금을 떼기가 쉽지 않잖아요. 세금이 어렵죠. 세금이 어려워요. 세금 떼기가 어렵죠. 그래서 왜냐하면 전기는 싸니까. 근데 이제 석유 같은 그런 뭐 휘발유가 됐든 경유가 됐든 이런 거는 세금이 엄청 많잖아요. 세금 붙이기가 좋잖아요. 이거는 이제 국가에서 땡큐 한다는 거죠. 아주 좋다. 근데 이게 수소로 넘어갔을 때는 수소 역시도 세금 붙이기가 좋죠. 세금 붙이기가 좋아요, 수소는. 수소는 세금을 붙이기가 좋습니다. 세금을 붙이기가. 그래서 수소로 가기를 원하죠. 국가에서는 수소로 가기를 원하겠죠. 전기로 가면은 전기값을 올리기도 뭐하고 애매모하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현대가 이제 그렇게 같이 이제 국가하고 이렇게 좀 맞는 부분이 있었겠죠. 이렇게 기존의 내연기관도 쓸 수 있으니까 세금 문제도 있고 그래갖고 버티다가 결국에는 2017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중국 전기차 시장이 4년 새 40배, 한국 존재가 명. 이게 2018년 6월. 이때까지만 해도 미국이 뭐, 보십시오. 중국 내 전기차 판매량을 보시면, 중국 내 전기차 판매량을 보시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죠. 그리고 2017년 글로벌 전기차 판매 업황을 보면, 르노, 비아디, 중국이죠? 네, 베이징 자동차, GD, 테슬라가 5위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요타, GM 도요타 뭐 이랬는데 결국 우리나라는 없었죠.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해서 전기차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다행인 거는 그나마 다행인 것은
현대 기아차가 이제 전기차 판매 순위 4위까지 올라갔고 수소차는 1위인데 수소차는 판매량이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현대 기아차가 이제 뭐냐면 상용차 부분에서 코나 EV는 판매량이 감소되죠. 아무래도 이런 스포츠카나 이런 자동차 쪽은 디자인이나 이런 거에서 중국이나 뭐 이런 데 다 져요. 테슬라한테도. 근데 이제 상용차에서 포토2 일렉트리하고 기아차의 이제 봉고 EV의 수요 증가로 4위를 하게 됩니다. 4위. 테슬라가 1위고 르노 닛산 그룹, 그다음에 폭스바겐, 그다음에 이제 현대차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중국 비아디가 이제 5위까지 떨어졌죠. 그래서 승용차 부분은 아마 중국도 많이 잘하게 될 거예요. 테슬라도 잘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나마 이렇게 상용차라도 이렇게 되고 수소차는 1위를 해도 거의 3,000대도 안 돼요. 그래서 뭐 내연기관 판매하고 비교하면 뭐 잽도 안 되고요. 전기차하고 비교해도 잽도 안 되죠. 그래서 결국 수소차는 매출이 크지가 않다. 매출이 낮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이렇게 산업적으로 이렇게 뛰어났는데 지금 이 구간에 지금 있는 건데 이 구간에 있을 때 팔아야죠. 팔아야 됩니다. 매출로 이어지지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정책에 의해서 올라갔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빠진다. 향후 4, 5년 정도 예상합니다. 이렇게 빠지는 거. 그래서 수소차가 기술이 더 좋아지고 그러면 뭔가 그때 이제 승용차부터 뭐 차들이 많이 생기고 수소 충전소가 우선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전기차 충전소는 가끔 가다 보면 보죠. 예. 그 정도로 많이 이제 활성화가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 구간에 있을 때 빨리 팔라가 떨어지는 일밖에 없다.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수소차 전망이 예, 이 기술력이 완비될 때까지 이런 거를 보완할 그때까지는 이제 주가가 떨어지겠죠. 하이브리드 자동차하고 수소차, 전기차가 있는데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이제 일본과 우리나라가 밀었는데 이건 뭐 거의 졌다고 봐야죠. 그다음 이제 친환경차 이런 게 다 친환경 차들인데 아무래도 내연기관의 문제점 때문에 이런 게 나온 건데 환경을 생각하자. 그런데 이제 수소차 같은 경우는 좀 기술적인 문제가 아직 있고요. 전기차가 그나마 좀 대세죠. 전기차가 대세를 이끌다가 수소차가 나중에 수소차는 이런 장거리 대형차에서 좀 힘을 내겠죠. 나머지는 뭐 승용차는 이제 전기차가 가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주식이 있는 분들은 조금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예, 아주 먼 얘기다.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사견이고요. 이게 틀리다고 생각되면 그냥 보유하시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쯤은 이제 정리를 하시고 추후 다시 뭔가 기술이 됐을 때 나중에 생각해 봐도 되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얘기해 봤고요. 뭐 차들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엔진을 써서 두 군데서 충전도 하고 뭐 석유도 넣고 이런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이거 차도 무겁죠. 엔진이 두 개 있으니까. 그래서 이건 꽝이 된 거고. 수차는 아직 기술적으로 이런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필요하고 또 이런 거를 시키는 것부터 그래서 이 수소차 같은 경우는 좀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될 게 많다. 조금 더 기술적으로. 백분 가격도 많이 비싸고요. 이 스택에 열을 식히기 위한 뭐 라디에이터부터 뭐 물, 냉각수부터 해서 아직까지 해결해야 될 점들이 많죠. 전기차가 결국 승자죠. 전기차가 결국 승자인데 축전지로 전기로 가는 차. 아마 이제 30분 정도에 좀 고속 충전을 하는데 더 시간이 짧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이제 전기차 관련된 뭐 2차 전지나 이런 거는 핵심이죠. 그래서 그런 거는 아마 계속 주가가 올라갈 것 같고요. 수소차는 좀 조정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이고요. 제가 나름대로 2019년도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이 수소차나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거의 없었어요. 수소차에 대한 얘기가. 근데 갑자기 뭐 수소차를 막 띄우기 시작하는 게 진짜 좀 엄밀히 이야기하면 좀 이런 거를 다 모르지 않을 텐데 좀만 검색해보고 그러면 시장이 확 바뀌죠? 갑자기 막 이렇게 뭐야 호도하면서 뭔가 막 선동질을 하니까 주가도 오르고 이제 산업이 커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 선동질의 이면에는 그 실체를 보게 되면 이제 폭락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테슬라가 많이 가는 이유는 이 전기차 때문인 이유가 많지 않습니까? 수소차는 아직 수소 경제는 조금 힘들다. 생각 그렇습니다. 제 의견을 얘기해 본 겁니다. 하여튼 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하고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뭐 나름대로 어디다 얘기를 하십시오. 전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주식은 항상 리스크 관리 속지 말아야 됩니다. 리스크 관리를 해야 돼요. 이거를 안 하면 크게 당하죠. 리스크 관리 중요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말 잘 지내세요.